안녕하세요. 창성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9월 7일 월요일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서 수업하는 수업을 대신한 온라인 수업입니다. 오늘 할 부분은 경제적 구국운동과 관련된 파트를 살펴볼 거예요. 교과서 148쪽에서 150쪽까지의 내용이고 선생님이 사전에 미리 제시한 학습지가 있습니다. 그 학습지에 빈칸에 오늘 수업한 내용을 정리해서 다음 시간까지 가져오는 게 오늘 한국사의 과제입니다. 당연히 교과서에도 해당하는 내용 밑줄 그어서 와야 됩니다. 알았죠? 우선에는 지금 학습지에 정리된 내용이 경제적 구국운동부터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교과서 148쪽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구국운동이라는 게 뭐예요? 구국운동. 여러분. 구국이라는 말은 나라를 구하는 운동이다라는 말인데, 경제적으로 나라를 구하는 운동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 당시에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침략하려고 침탈을 하면서 많이 경제적으로도 침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으로 대응을 했느냐 하는 거죠.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방공력입니다. 곡식을 방어하는 법이다. 이것을 선포를 했는 건데 해당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면은 배경은 조일 무역 규칙의 조항에 양곡의 무제한 유출이 있었어요. 이거는 눈회 선생님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면서 우리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게 되면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양곡을 쉼없이 가져가게 되면서 우리나라 안에는 이제 곡물이 부족하게 되면서 기근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방국령은 그럼 어떻게 시행하게 됐느냐? 조일 동상 장정의 조항에 이제 방공령 선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단지 이제 조건이 하나 붙었는데 이 조건이 뭐냐면 1개월 전에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부터 우리가 곡식을 이제 수출을 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려면 1개월 전에 선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함경도 방공령 사건이라서 1889년에 방공령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일본은 이거를 1개월 전 선포한다는 규정을 어겨서 방공령을 철회하고 우리가 다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과서에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교과서 149쪽 내용에서 먼저 볼게요. 방공령을 선포하다. 이 방공령이라는 거는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으로 식량 공급이 어려워지거나 곡물값 등 폭등이 일어났을 때 지방 간이 직권으로 그 지방에서 산출한 곡식을 다른 지역으로 유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개항 이후에 일본 상인이 조선의 곡물을 대량으로 수입해가면서 곡물 상승이 일어났다. 개항 후 식량 사정 악화되고 곡물 상승. 그렇게 되면서 흉작 등 식량난이 가중하게 되니까 곡물 유출 막기 위해서 방공령을 내렸는데 방공령은 여기 보다시피 교과서에 개항 이후 100차례 넘게 내려졌으나 번번이 일본 측의 항의로 해제되었다. 왜냐하면 1개월 전에 너희가 내리지 않았다. 이거를 이제 빌미 삼아서 계속 해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1889년 함경도, 1890년 황해도 관찰사가 내린 방공령은 조선, 일본 간의 외교적 마찰로도 항의 확대되었다. 왜 여기 딴지를 걸었느냐? 1개월 전 통고해야 된다라는 것을 어겼다라고 해서 이것을 너희가 철회하고 배상금 지불하라고 요구했으면서 이게 우리나라한테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상황을 또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제 침탈은 더욱 심해졌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상권 수호 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대적 상회사인 대동상해, 장통상해 같은 이제 상회사를 설립을 했고, 상권을 수호한다, 보호하고 지킨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각각 어떠한 상인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 상권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했는지를 선생님이 이 밑에 내용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볼게요. 개성 상인은 이제 그 개성에서 활동하는 상인들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유통업을 자기들이 확대를 하면서 서울 이북의 상권 유지에 계속 힘을 썼다라고 나오고 있고, 경강산인은 일본이 세곡 운반 사업을 독점하려 하니까 증기선을 구입해가지고 자기들이 세곡 운반에 참여해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부는 관과 민의 합작으로 해운회사, 해운이면 바다에서 관련된 사업을 한 회사를 얘기하겠죠. 그 이름이 여러분이 잘 봐야 됩니다. 이운사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해서 세곡 운반이라든지 화물과 승객 수속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운사는 갑오개혁 이후에 조세의 급락파로 조세를 이제는 돈으로 화폐로 내게 되면서 세곡 운송이 그렇게 예전처럼 많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서울의 시전 상인들은 내용이 조금 중요하겠죠. 다른 것보다 요거를 조금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890년 청과 일본의 상인이 나갔으면 좋겠다, 이 한성에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상인 철수를 요구하면서 동맹철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여러분? 서로 상인들 간에 약속을 맺고 장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비유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의사들이 지금 의료 파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와 함께 동맹해서 같이 의료를 이제 진료를 보지 않는 것처럼 이 당시에 시전 상인들도 동맹을 맺어서 우리 몇 날 며칠부터 장사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여기에 대응해가지고 그렇게 확실한 뭐를 해주질 않았고, 그래서 미미한 대응, 그리고 청과 일본 상인이 무리한 보상 요구로 이제 계속 실패를 했다라는 내용이고, 시전 상인은 1898년 한국중앙총상회를 조직해서 외국 상인들의 불법적인 상업을 규탄하고 독립협회와 더불어 자유민권 신장을 위한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럼 요거 관련해가지고 교과서 내용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148페이지 교과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조선 상인들 상권 수호 운동을 벌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모군란 이후 상황부터 여기 이제 설명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이모군란 이후에 중요한 조약을 하나 맺었다고 선생님 앞에서 중요한 조약 이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무슨 조약이었어요, 여러분? 맞아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우리 이거 1차 시험 때도 선생님이 문제로 출제한 것들이었죠. 이거는 경제적으로도 되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 청나라 상인이 한성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최혜국 대우에 의해 가지고 일본을 비롯한 다른 외국 상인들도 한성을 비롯한 내륙으로 들어오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조약 이후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외국 상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니까 여기에 대응해서 상권을 지키기 위해서 조선 상인들이 노력이 꾸준히 전개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내용 보면은 계양장에서의 그 활동을 먼저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동업점이나 상회사를 세웠다라고 나오고, 평안도 상인들이 대동상해, 그 다음에 한성 상인들이 장통상해 설립했다라는 거. 대동상해가 여기 어떠한 것들인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894년이면 뭐가 있던 해입니까, 여러분? 네, 맞습니다. 갑오개혁이 있던 해인데, 이 갑오개혁이 있을 때 우리나라에는 30여 개의 상회사가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개성 상인은 소출입 유통업을 확대해서 서울 이북의 상권을 유지하는데 힘썼다. 아까 선생님이 학습지로 정리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여기 개성 상인 했고, 그 다음에 경강 상인
했고 그 다음에 해운에서 이윤사를 만들어서 노력했다. 근데 갑오개혁 이후에는 조세의 급납화가 법적으로 제정되면서 세금 운송이 줄어들었다라는 내용까지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90년대에는 철시로 했지만 성공은 못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한국중앙총상에 조직해서 많이 노력을 했지만 상권 수호 운동은 노력했지만 그렇게 큰 성공은 없었다라는 거. 한국중앙총상에 있는 여러분 여기 관련된 내용이 조금 더 있습니다. 독립협회와 더불어 자유민권 신장운동을 전개했다라는 거 요거는 같이 더불어서 잘 알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에 보면은 이제 선생님이 여기도 정리를 해놨어요. 근대적인 이제 우리나라의 자본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도 있었는데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그어버렸네요.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1890년대 중반 이후에 이러한 일들이 이뤄졌다라는 거고 유기제철공업, 그 다음에 면직물, 그 다음에 우리나라 조선자본으로 은행을 설립하고 그 다음에 해운업, 그 다음에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이 그 기억을 하면 됩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세세하게 하나하나 지금은 기억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1890년대 이러한 노력들이 있었다. 그런데 한계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일본의 금융장악을 계기로 일본 금융에 종속이 되었고 그 다음에 민족 자본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놓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 반공력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면은 여기 나오는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한 내용을 여러분이 배경, 그 다음 전개, 그 다음에 결과 이렇게 세 개 부분으로 나눠서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을 보면은 일제가 침략을 강화하면서 식민지 시설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만들어 놔야지 더 우리나라를 점령하기가 쉽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유지하기가 쉽겠죠. 그런데 그러한 필요한 시설을 만들고 하는 거에 대한 자금을 자기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일본으로부터 빌려와서 하는 거예요. 빌려오는 거.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는 원하지 않았지만은 우리나라의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화폐 정리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드는 돈들이 이제 빚으로 다 가지고 오는 것들이었는데 김광재, 서광돈 주도로 운동이 전개가 되었고 일본에서 빌려온 차관이랑 빌려온 돈이라는 거죠. 국권을 갚아서 이제 국권을 회복하자라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대구에서 시작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대구에 가면은 여러분 대구에 가본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국채보상운동공원이 동성로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념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구에서 시작되었지만 전국으로 확산이 된 운동이고 특히 언론사들, 특히 여기 나오는 대한매일신보, 항성신문, 제국신문, 만세보 등 언론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기는 서울이라는 거. 서울에서 설립된 국채보상기성회를 비롯하여 전국의 국채보상운동단체가 설립을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빚을 갚기 위해서 각각 집에 있는 가락지도 모으고 담배를 끊고 그다음에 술도 끊고 해서 이 돈들을 모아가지고 모금운동을 하였다라는 거죠. 일본의 이 통감부의 방해로 실패하게 되는데 이 양기탁이라는 사람은 대한매일신보를 또 베델이라는 사람과 같이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모금운동을 했던 돈을 보상금 횡령했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구속을 시키면서 이 국채보상운동을 이제 와해를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교과서에 나오는 국채보상운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은 근대 문물 도입 이후로 이제 시설을 만드는데 드는 돈을 차관을 얻어서 부담하도록 강요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돈을 빌려주면서 건설을 해놓고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식민지 운영에 필요한 시설들을 많이 짓는다라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큰 빚을 지게 되니까 민간에서는 이 빚이 있으면 경제적으로 일본의 종속이 되고 노예적인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성금을 모금해서 이 빚을 갚자는 운동이 바로 국채보상운동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본은 제1차 한일협약 이후 대한제국에 일본으로부터 막대한 차관의 도입을 강요를 했고 이는 식민지 지배를 위한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차관은 화폐정리사업, 그 다음에 조선 내 경찰기구의 확장 등 일본인을 위한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했다라기보다는 일본인들을 위한 시설 확충에 사용되었고 이 차가 점점 빌려오는 돈이 늘어나게 되면서 1907년 무렵에는 1년 예산과 비슷한 규모의 돈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경제적 예속이 심해지게 되니까 국권을 회복하자라는 국채보상운동이 전개되었다라는 겁니다. 대구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게 보통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같은 것을 보다 보면은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보고 나중에 이제 뒤에 배우게 될 내용인데요, 여러분. 국채 보상운동과 여러분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여기 뒤에 가면 대약 설립 모금운동이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에 벌어지게 됩니다. 정확히는 1923년 정도에 그 내용이 사설로 나오면 모금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뒤에 나중에 이제 대학 설립운동까지 배우게 되면은 선생님이 비교하는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와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 대고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키워드 문제를 풀 수 있는 키워드. 그래서 대한매일신보, 황선신문 등 각종 신문을 통해서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서울에서 국제보상기성회를 비롯한 단체들이 설립이 되었다라는 거죠. 내용은 요거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료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료. 여기 보면 국채가 1,300만 원이라는 건 엄청나게 이 시대로 치면은 엄청나게 많은 돈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요게 또 하나의 그게 될 수가 있습니다. 2천만 인민들이 3개월 동안 흡연을 금지하고 그 다음에 매달 20전씩 거둔다면 1,3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요 내용은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내용은 총 방공령하고 그 다음에 수호하기 위한 노력들, 그 다음에 자본을 만들려고 했던 움직임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국채보상운동까지 살펴봤습니다. 과제는 학습지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해당되는 교과서 읽고 밑줄 치는 것까지 해서 다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해왔는지 다 이렇게 체크할 거니까 꼭 해서 올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